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대선 후보를 두고 분란이 일면서 혼란을 겪는 데 반해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며 이른바 경청 투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어 오늘도 승부처인 충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청양과 예산을 돌며 지천댐 반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화폐 굿드레페이 존속을 주장하는 부여군 상인들도 만나면서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찾아 과학정책을 강조하며 청년층 공략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금산에 이어 청양과 예산을 돌며 이틀 연속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청양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찬성 반대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반대하시는 대통령이 되면 지역화폐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부여 지역화폐인 굿드레페이의 존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인근 부여에서 온 상인들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6월 3일 희망의 출발점이 될 거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이 존중받는 진짜 민주주의, 진짜 민주공화국 함께 꼭 만듭시다. 같은 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충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함께하며 청년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해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알밤이 제일. 이후 카이스트로 이동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피해가 저연차 연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예산부터 원상복구하고 전략부총리를 신설해 기획조정부에 의해 예산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서 이쪽에 할당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이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칸막이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최근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이공계 인재들만 약 34만 명에 이른다며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이공계 연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상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시위에 박종선 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14년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지만 선출된 자당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7번째 수도권 전철역인 부석역사 건립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조성되는 부석역은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역사와 2곳의 광장, 버스 정류장과 환승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북구 일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천안시는 부석역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심사와 건축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재적 위기에 몰렸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가운데 지역 주요 의대들도 속속 복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재적이 예정됐던 지역 의대생 1,100여 명이 대부분 수업에 복귀해 무더기 재적을 피한 건데요. 다만 재적을 피한 유급 대상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미미해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앞. 수업을 듣기 위해 또 듣고 나오는 학생들이 간간히 건물을 드나듭니다. 건양대 관계자는 학년별 학생 대표들이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실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일 기준으로 공식 파악된 재적 예정 대상자가 261명으로 그중 소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양대학교는 다음 주까지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에 대해 재적 예외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적 예정 통보가 됐던 다른 대학들 상황도 비슷합니다. 모두 606명의 의대생들이 재적 위기에 놓였던 순천향대학교도 정확한 수업 참여 인원은 파악해봐야 하지만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 299명의 재적 예정 통보했던 의지대도 학생 대부분이 대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빠짐없이 복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에 따라 일단 지역의대는 대규모 재적 사태는 피했지만 대규모 유급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대학교 의대의 경우 학칙상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재적 위험이 있는 예과 2학년 학생들만 복귀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더딘 상황입니다. 천안 단국대학교 관계자도 복귀 인원이 적다는 휴일 전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급에 따른 트리플링 등 수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대학이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학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료계약은 끝나지 않았다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13만 원을 훔치려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는 김명현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명현 측은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후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최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로 명예도로명 사용을 5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교황의 대전 방문을 기념해 지난 2015년 지정된 프란치스코 교황로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과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이 도로 약 717m 구간으로 2020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6월까지 유지 중이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5년 연장 사용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하나이글스는 이제 알던 그 팀이 아니고 완전히 환골탈태해 도대체 지는 법을 잊은 선수단이 됐습니다.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에 2차례나 8연승을 거두며 LG 트윈스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고공행진 중인 독수리 군단이 지금 이 시각 삼성을 상대로 20년 만에 9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식 기자. 네, 지금 저는 대전 한산명 볼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삼성과의 3연전에서 2승을 먼저 챙긴 하나이글스는 이번 경기에서 20년 만에 9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3일 만에 다시 찾아온 9연승 도전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안타만 치던 시절에부터 봐왔던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 8연승, 오늘 또 9연승 할 것 같고 그 기분을 오늘까지 느끼고 싶습니다. 또 다시 위기가 오더라도 금방 끊고 다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 오늘 하나는 대전의 왕자 문동주가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지난 기아전이 우천으로 취소되며 열흘간의 휴식을 가진 문동주는 현재까지 빼어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문동주는 삼성 타선을 상대로 6회까지 2점만을 내주며 하나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투수와 함께 하나의 타선도 불타올랐습니다. 타선에서는 2회말부터 최재훈이 1타점 적시타를 치며 마운드에 힘을 보탰고 3회 말 문현빈의 솔로 홈런이 이어지며 하나가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현재 경기는 6회가 진행 중으로 하나가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될 경우 20년 만에 9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앞서 하나는 지난 2023년 8연승, 지난해 7연승을 거둔 뒤에 힘을 잃고 다시 연패에 빠지며 순위 싸움에서 뚝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하나이글스는 지난 4월 말 8연승을 거둔 뒤 2연패로 주춤했지만 곧장 8연승을 거두며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LG 트윈스와 함께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이글스. 독수리 군단의 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벌인 단속에서 이달에만 1,02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단속 항목별로는 속도 위반이 64.4%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21.5%, 안전띠 미착용 5.6%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남경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도 한 표는 소중한데요. 그래서 불편을 넘어 당당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선거 체험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현실감 있는 훈련을 통해 참정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투표 용지를 받아 휠체어를 탄 채 기표소로 들어섭니다. 일부 장애인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기표를 마칩니다. 줄을 서고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모든 과정을 장애인 유권자들이 실제처럼 경험합니다. 전에는 투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투표 체험을 하면서 보조용구도 써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거의 의미부터 투표 절차, 보조용구 사용까지 60여 명의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장과 똑같이 연습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투표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참여하려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 기표소 그 투표 도장 옆에 얼굴이라도 한번 그 후보자 얼굴이라도 써줬으면 표시해 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체험이지만 투표는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을 넓히고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발달장애이신 분들은 이제 규정상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선관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투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충남도 선관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유권자에게도 똑같이 한 표가 주어집니다. 투표 약자를 돕는 노력들은 선거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성심당과 함께 선거빵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생활 밀착형 선거 홍보의 일환으로 성심당의 인기 제품인 앙금빵에는 기표 모양을, 빅매치빵에는 선거일을 새긴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제품은 지난 1일부터 성심당 본점을 포함한 전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 진열 시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등이 기재된 기념빵을 함께 비치했습니다. 앞서 대전 선관위는 성경식품과 협업해 출시한 선거 김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태안군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불이 나 2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SUV 차량 한 대가 전소돼 7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차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 엔진룸에서 불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8일까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안심보안캠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1년 동안 무선 CCTV와 문 열림 센서, SOS 비상 버튼 설치와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전시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 시청과 산하 추천기관에서 근무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82명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간 시청과 25개 추천기관에서 행정보조 등 공공기관 실무를 체험하게 됩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동물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